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의정부 단수 사고는 배수지 통신선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배수지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배수지 5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경우 군사훈련이나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따르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른바 의정부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폐기물 더미 수거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시가 한국건설 자원공제조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리한 건데요. 조합 측은 방치 폐기물 6만 톤 중 절반가량을 수거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250여 곳의 냉방기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달 말에 발생한 의정부 단수 사고는 발생 4일이 지나서야 100% 복구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배수지 내진 보강 공사 도중에 배수지 밸브를 작동시키는 통신선이 절단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수지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의정부 단수 사고의 시발지 용현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내부에서 빠져나온 케이블이 끊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배수지 유출 밸브를 작동시키는 수유계 케이블인데 손가락 굵기의 이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근 지역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수유계 측정 케이블의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인데 케이블은 평상시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쇠 파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손이 안 닿게 이제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배수지 내부엔 최대 14,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 2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장된 물은 밀락동과 신곡동, 용현동 등 총 2만 5천 가구에 공급됩니다. 주민들의 식수를 저장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과거엔 관리자가 상주에 지켰지만 지금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물을 담아둔 곳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간단한 잠금 장치만 돼 있습니다. 배수지 지상 부분은 국공장으로 조성돼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이걸 누가 나쁜 맘 먹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사실은 24시간 이렇게 지키고 있어도 안 되는 거겠죠. 배수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장비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에 그 통신 케이블, 수익의 통신 케이블이 단절이 되면서 일어난 대형 사고였었는데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이 통신 케이블의 위치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그 사고는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정부시 내 배수지는 모두 5곳. 의정부시는 배수지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수 보강 공사를 좀 더 정밀하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또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른바 의정부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폐기물 더미 수거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주체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현재 방치된 폐기물 6만 6천 톤 중 절반가량인 3만 톤의 처리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폐기물을 반출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쯤 2만 1천여 톤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 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주요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장소는 왕방계곡과 장림계곡 등이며 경찰은 이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돌며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의 예방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우 그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군사훈련이나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따르는데요.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그간 군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주룰이었습니다. 건물 증축 시에는 비행훈련 등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협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내부 용도 변경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협의 기간만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리고 만약에 이제 군부대에서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나 작전이 발생했을 땐 더 시간이 길어지기도 그러면 뭐 2달 이상도 갈 수도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 피해가 따랐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나 사업 확장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컸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주시는 군과 협의해 관련 법안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보면 군사시설보호법과 건축법의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데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군사 작전에 의한 역량성 검토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에 의한 구분으로 이게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돼서 건물 용도 변경 시 군협의가 생략되면서 소요 기간은 기존 56일에서 3일로 단축됐습니다. 또 서류비만 연간 4,8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의 단축 및 인허가 비용 절감으로 이에 따른 사업 확장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14배로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양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250여 곳의 냉방기를 점검했습니다. 시는 점검 후 누전 등으로 냉방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로당 3곳에 긴급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또 기능이 미흡한 냉방기에는 7월 2차 추가 경정 예산 성립 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 등에 피해를 주는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포천시가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4월 부화해 6월까지 잎을 갉아먹고 7월쯤 성충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찍 성충이 된 매미나방이 산란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시는 나방 발생 지역에 보건소 방역 차량을 동원하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청 남자 공무원들 사이에 반바지 옷차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남자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건데요. 처음엔 어색함과 곱지 않은 시선에 반바지 입기를 주저했지만 하나둘 반바지 착용 직원들이 늘면서 이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회의가 한창인 경기도청의 한 부서, 반바지 차림의 직원이 눈에 띕니다. 흰색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로 대표되는 공무원 복장을 생각하면 파격적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등장한 패션입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로 거부감을 일으킬 법도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원래 행정이란 자체가 딱딱하고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 그런 어떤 측면보다 있는데 이런 어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행정이 좀 더 효율성 있고 그다음에 좀 행정의 오픈성. 아저씨 패션으로 대표되던 반바지의 발목 양말이 아닌 스니커즈의 덧신으로 트렌디함도 더했습니다. 보기에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요. 근무할 때도 여름에도 되게 활발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공무원 세계가 전보다 더 좀 활력 있고 또 신선하고 이제 트렌드가 되게 발랄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 젊지 않은 나이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구자필 주무관은 이젠 반바지 공무원 1호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반바지 전도사가 됐습니다. 바지만 좀 올라가도 좀 시원한데 사무실에서 좀 집중도 좀 잘 될 수 있고 업무 만족도도 또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아직 못 입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구 주무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반바지 차림의 직원들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반바지는 경기도청의 여름철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반바지 입는 걸 저도 처음에는 주저주저 고민을 했었는데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이 생겨서 저도 용기를 내서 입어보니까 시원하고 참 좋아가지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많이 반바지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일단 경직된 조직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약간 캐주얼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더울 때 너무 갇혀 입는 것보다는 저렇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바지 입는 거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이 편하게 입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불편하게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실제로 최근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바지 차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600여 명의 응답자 가운데 80.7%가 반바지 착용을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9.3%에 그쳤습니다. 또 반바지 착용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업무 능률 향상이 35.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깔끔하면 문제없다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순으로 나왔습니다. 반바지 착용 반대 이유로는 복장 간소화로도 가능하다가 42.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해칠 수 있다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9%가 찬성 입장을 밝혀 공직 사회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7, 8월 반바지 착용을 시범 실시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정례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대신 탄수화물은 줄여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법인데요. 다이어트의 적인 줄 알았던 지방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건데 한 소비자 단체가 육류 섭취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해 혹은 매 순간 다짐하고 있는 다이어트. 체내 지방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할 땐 지방 섭취를 피하곤 합니다. 고기 대신 그 야채 위주로 뭐 감자, 고구마 막 이런 거로만 했었는데 지방은 정말 다이어트의 적일까?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육류 섭취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소비자 교육을 펼쳤습니다. 육류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일부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축산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뭐 병에 걸린다. 축산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축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는 강단에 선 전문가들은 지방은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고지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가 오히려 체중 감량은 물론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지방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외국 사례들을 다 가지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쌍둥이 여자 쌍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지방식이 당뇨 완화되고 체중 감량되고 또 저탄고지 식단을 위해선 밥은 몇 끼 3분의 1 공기만 먹고 지방과 함께 채소도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당뇨와 고혈압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 의사의 사전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식단 하시게 되면 또 갑자기 저혈당으로 빠지면서 좀 위험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자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지방의 역설을 강조한 축산 바로 알리기 교육은 다음 달 대전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국을 돌며 이어집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태윤영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에 한 차례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시고 운동은 실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만큼 세차는 잠시 미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